한미양국이 오늘부터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돌입합니다. 매년 한미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북한이 올해도 이를 빌미로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되는 등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김주성 코리아 라딕스 대표 두 분과 함께 한미 훈련을 비롯한 북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한미양국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돌입을 하는데요. 4월 말까지 2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훈련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예, 매년 하는 거죠, 사실은. 네네. 예, K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을 이제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금 첫 번째 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한반도 정책이랄까, 대북 정책의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2013년 이후로 아마 최대의 규모의 훈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사일을 지난 2월 12일 날 발사를 했고, 그렇죠. 2월 13일 날에는 김정남을 독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가 이제 공조를 해서 북한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무력 공격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압력을 넣음으로써 다시는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또 일환이지 않을까. 또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네. 조기에 그걸 파악해서 응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하셨듯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무기들이 동원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 기능에 대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예. 뭐냐면은 이번 훈련에 비해서 북한이 또 역으로 뭐냐면은 이번 4월 15일이 또 김일성이 생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생일이 또 이번에 여기 105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딱 떨어지는 해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4월 25일이 북한군이 창건된 날인데 그것도 역시 85주년. 이러다 보니까 북한도 이번 이게 그 군사훈련에 대비해가지고 또 국내 과시용으로라도 이 뭔가 도발뿐이 아니라 군사 퍼레이드도 크게 하고 해서 선전용으로 상당히 많이 과시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대 열병식을 한다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열병식으로 단순히 끝날 것인지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마도 지금은 김정남 사건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이게 한미 군사연습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북한도 그 일종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정기적으로 보면 이게 3월 1일부터는 또 민간급 군사훈련도 그렇고 네. 북한군 자체도 이게 춘기에 봄철기 군사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대비훈련을 항상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이 기회에 지금 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아직 미지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첫 번째 독수리 훈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그런 만큼 갖는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 무기들이 온다. 이것이 갖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매년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대북 침략 전쟁 아니냐, 예. 침략 전쟁 연습 아니냐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두 척이 나오는데 칼빈슨호 같은 경우에는 미 3함대 사령부 소속입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를 관할하는 미 함대는 7함대거든요. 예. 근데 3함대 사령부 소속의 칼빈슨호 항공모함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게 3함대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 이 동쪽 그러니까 예. 미국 본토를 지키는 함대입니다. 그러면 이 칼빈슨이 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거다. 이런 그 생각까지 미국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B-52 폭격기라든가 B-1B 랜서, 그다음 스텔스 폭격기 B-2, 그렇습니다. 온갖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이 와서 지금 훈련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미국이라든가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김정은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정은을 참수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부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 기간 동안에 김정은을 정말로 습격을 해서 참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공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공포심을 갖는 것만큼 이제 더 이상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이러한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강력한 압박 수단이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직접적인 행동하기 이전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연례 훈련이긴 하지만 그 동맹 차원의 훈련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훈련이기도 하고 동맹 차원을 넘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더 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좀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최첨단 무기가 와서 왜냐하면 이 무기들이라고 하는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도세도 모르게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또는 김정은이 움직이는 동선을 사전에 파악해서 폭격할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좀 굳이 짚어본다면 열병식과 함께 저희가 뭐 그 그냥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어떤 정도의 어떤 뭐 도발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예상해 상황에서 남한이나 또는 주한 미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을 해서 우리 해병대 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살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 도발을 이번에 만약 한다고 한다면 아마 김정은 정권은 정말 남한하지 못할 거거든요. 뭘 김정은 역을 잘 알 것 같고 따라서 직접적인 인명살상을 하는 그런 도발은 쉽지 않을 거고 다만 자기들도 이제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공해상에다가 단거리, 뭐 스커드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정도 급을 이 공해상에다 쏘는 그런 정도의 행동은 능히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정남 피살 17일째입니다. 주용철 북한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이 군축회의에서 이 화학 무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의 의혹과 가정을 모두 거부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발언한 이유가 이 수세에 몰린 탓일까요? 그 어리바를 내미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걸 모든 걸 시인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도 강화될 뿐 아니라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중요한 시기인데 특히나 이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압박이지만 국내적으로 볼 때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김정남의 실체에 대한 거는 과반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김정남의 실체가 나타나고 그것도 누군가가 죽였다, 북한이 죽였다 이런 사실들이 국내에 유포되는 것 자체도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외부 소식들이 내부로 흘러 들어갈까 봐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계속 차단을 하는데 급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글 통해서 핵무기 이외에도 이 생화학무기 또 VX 가스가 왔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김수성 대표님께서는 뭐 북한에 계셨었기 때문에 일단 북한 내부의 어떤 그런 화학 무기 시설이라든가 현재 정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것이 국가과학원이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게 여기 과학원 자체가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보면은 뭐 생물학연구소, 미생물연구소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진 연구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가 속했던 거는 이공계 쪽이지만은 그러한 특정적인 연구소에 대한 거는 위치가 어디며 하물며 이게 과학원 산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철저하게 은폐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제가 있을 때 그 약간한 에피소드지만은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보고에서 그걸 축출을 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조의 그 과학원 각 연구소마다에다가 보고를 좀 잡아라. 이런 과제가 떨어져서 그럼 뭘 하냐 보고는 갔다. 그랬더니 테트로톡신을 해서 뭐 외화를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상당수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거는 옛날부터 진행형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화학 무기가 진행형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도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북한이 정말 남한에다 대고 화학무기를 사용할 정도 되면 그건 완전히 전면전 상태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뭐 내란이 벌어졌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쓰고 있거든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을 통해서 반군을 이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 내지는 전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화학무기를 쓸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사전에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건가 쉽지 않습니다. 핵무기만큼 복잡하고 탐지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핵무기보다. 그렇죠. 핵무기보다 더 탐지가 어렵고 그 각종 연구소들이 전부 지하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우리 김 선생 얘기하는데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 화학무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며 자칫 잘못 제거하다가는 그것이 분산이 되면 제거하러 들어간 부대조차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굳이 얘기한다면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또 북한은 이 화학무기 협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북한의 리동일 전 유엔 대표 차석 대사 말레이시아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상당히 그 시신 인수도 그렇고 리정처 석방 요구를 하면서 말레이는 이제 말도 꺼내기 전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일단 파견한 속사정은 지금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신이 문제거든요. 예, 시신을 통해서 모든 사건의 진상이 또 밝혀질 것이고 또 예. 시신을 통해서 뭐냐면 가장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이 유가족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의 실체가 이게 국제사회에 좀 더 오픈이 되게 되면은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그 이상 치명적일 수가 없거든요. 예. 뭐 유일 지도 체제니 유일 독재니 뭐니 하면서 자기만을 신격화해야 되는데 또 다른 그 친족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이미지가 안 좋죠. 그래서 그 시신을 무조건 갖다가 은폐를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예. 지금 리동일까지 나서서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또는 중국까지 뛰어다니면서 수습을 하는 거는 아마도 국내적으로 김정은이 불호령이 떨어졌을 것 같단 말이죠. 예, 예. 무조건 가서 데려오라, 가져와라.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예. 이렇게 시신 인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말레이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십니까? 상당히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글쎄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가족들이 시신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 화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고 가족이 와서 이것이 김정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는 일단 첫째로 그 전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고 설사 김정남으로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적으로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단 조치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 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석탄 수출 재개와 관련해서 북한과 중국의 좀 협의 같은 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네. 어떻게 좀 예상 좀 해볼. 지금 북한이 이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왜 중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건 목적도 아마도 그러한 일련의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이게 중국 당국이 만약에 이게 북중 관계에서 석탄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았다면은 아마 북한이 더 난리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당국이 지시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 동북 삼성과 북한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동북 삼성의 개별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거 계속 북한 석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까지 이번에 아마도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까지 맡겼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상당한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이제 중국 베이징 방문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방문 배경도 일단은 다급한 마음이 앞섰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리길성이가 중국에 간 것은 중국이 초청해서 간 겁니다. 지금. 예. 그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이 왜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을 했을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첫째는 이제 일련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좀 그러니까 진정한 의도랄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은 생각이 중국 정부에서는 있었을 것 같고 예. 둘째는 이제 김 선생 얘기하다시피 네.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마를 한다든가 또는 중국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어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이 예. 초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드하고 관련돼서 그러게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불만이 굉장히 많죠. 예. 더구나 이제 정식으로 이 결정이 돼서 반환 법- 감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6월 내지 7월 이전에 전부 배치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한미 간에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북한을 언제든지 자기 활용을 해서 그 북한의 어떤 그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방치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정말로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북한의 그런 도발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도 카드가 하나 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원장님이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자면 너무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것이 예. 말이죠. 국제 정치죠. 국제 전략이고 아무리 나쁜 X라도 예. 할지라도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필요하면은 그 용인해주고 키워주고 예.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하는 게 국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만큼 이게 치밀하면서도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도 중국이 이게 전면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신식 사회주의니 뭐라고 해서 북한하고 뭔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북한이 또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리 혈맹국이다 뭐이라고 해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때로는 원수가 되고 때로는 보스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중국을 또 자극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 같습니다. 북한을 예속화해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일종의 그 카드로 쓰고 있지 않을까. 동북아 정세에 의한 전력적인 그런 네, 거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리길성 부장 방문이 방금 말씀하신 이유도 네. 있겠지만 또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 가족을 통해 또 말레이시아가 김정남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방문은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잘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항의도 하고 때로는 설명도 해야 되는 그럴 필요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중국이 마치 이제 그런 초청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서 김정남에 대해서 시신을 인도하는데 중국이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엄청난 칼자루를 쥐고 있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 따라서 중국이 좀 말레이시아에 압력을 넣어서 김정남 시신을 인도하는데 좀 도와달라든가 아니면 말레이시아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북한과 단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이 좀 중간에 중재를 좀 해달라.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게 뭐 여러 가지를 또 요청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네. 드디어 이제 좀 다급해졌는지 화학 무기가 없다 이렇게 유엔서 이제 김정남 피살 첫 거론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을 봤을 때 지금 북한 내 사정이 어떤 상황이고 또 수뇌부들의 어떤 분위기가 어떨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김정은 최고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뭐 기득권들 사이에서는 아마 벌둥질 수술났을 것 같이 난리가 났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게 우덜했던 안 했던 간에 이번 진상이 거의나 다 이게 뭐 80% 이상이 이게 겉으로 나온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학무기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모든 사람들은 화학무기가 있는 걸로 인정을 했고 예. 이 북한이 안 했다고 해도 북한이 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예, 실제 용의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시나리오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예. 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걸 어떡하나 수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보면은 재미나게 그거 아닙니까? 절대로 김정남이라는 실명은 아직 북한 당국이 거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이라는 실체 자체도 감추고 싶은데 그렇죠. 예, 지금 흘러가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 고위층들 속에서도 불호령이 떨어지고 지금 급기야 아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건 여하에 따라서 아마 또 북한 내부에서 또 한번 이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김주성 코리아 라딕스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